미국의 6월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보다 0.3% 하락하면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무역 협상과 관련해 속도보다는 질 높은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버라이즌의 2분기 EPS와 매출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주가는 4% 급등했습니다. 핀테크 기업 블록이 S&P 500 지수에 신규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테슬라의 목표가를 $305에서 $34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코어위브가 15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 계획을 밝히면서 장중에 7% 넘게 급등했습니다. NXP 세미컨덕터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5% 급락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오늘의 증시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길입니다. 오늘 새벽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변수, 즉 관세보다는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시장이죠. 네, 맞습니다. 밤사이 버라이즌이 실적을 공개했는데 예상보다 잘 나와주면서 주가가 급등했고요. 반면에 NXP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도 불구하고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하락하면서 기업별로도 이렇게 희비가 엇갈린 모습 나타나는 중입니다. 자, 이처럼 국내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적 기대주들 옥석 잠시 뒤 가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밤사이 채권 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는데요. 약세로 돌아선 가운데 어떤 이유들 때문인지 함께 점검해 보시죠. 자, 그럼 굿모닝 오늘의 증시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 소식과 함께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움직였는데요. 장 중반까지만 해도 잘 가주던 증시가 장 막판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생각보다는 아쉬운 하루였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 중입니다. 다우지수는 장 막판에 결국 하락 전환되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래도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조금이나마 올라줬는데요. S&P 500 지수는 장 마감 기준으로 6,300을 처음으로 돌파했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 벌써 6거래일째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그럼 핀비지 맵을 통해서 11개 섹터의 흐름도 같이 체크해 볼까요? 오늘은 11개 섹터 가운데 가장 많이 올라줬던 게 커뮤니케이션 쪽, 그리고 임의 소비재 쪽이었고요. 반면에 부진했던 건 헬스케어와 에너지 섹터입니다. 그리고 종목 단으로 들어가 보면 우선 버라이즌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입어서 현재 4% 넘게 급등한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핀테크 유망주로 알려진 기업이죠. 블록이 S&P 500 지수에 편입될 거란 소식에 오늘은 장중한 때 7%까지 뛰기도 했습니다. 또 이 외에도 반도체 섹터에서는 브로드컴과 퀄컴의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괜찮았고요. 한편 채권과 외환 시장은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와 함께 파월의 해지 이슈를 소화하면서 움직였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미국의 국채 금리 어느새 4.38%까지 10년물 기준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밤사이 5bp나 하락을 한 건데요. 지금 이렇게 약세로 돌아선 가운데 달러 인덱스 역시나 동반 하락했고요. 그리고 여괴 시장에서 현재 원달러 환율 1,382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당분간 이 약세 흐름이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나오는 중이고요. 자, 그럼 외신들이 주목했던 이슈들 키워드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우선 첫 번째 키워드는 밤사이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미국의 6월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 대비 0.3% 하락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왔는데요. 표에서도 지금 볼 수 있듯이 지난 1월부터 계속해서 마이너스 영역에서 허덕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관세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5월보다는 그래도 낙폭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모습이긴 한데요. 그래도 마이너스 영역에서 계속 머무르는 점이 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요. 또 경기 침체를 우려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반기에도 이렇게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지표에도 좀 부정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베센트 재무장관의 무역협상 관련 소식입니다. 속도보다는 질 높은 합의가 중요하다. 밤사이 무역협상과 관련된 멘트를 남긴 베센트 재무부 장관인데요. 상호 관세 데드라인인 8월 1일까지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요한 거는 얼마나 질 높은 합의를 진행하느냐지 속도나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이런 발언은 이 시간 싸움과 관련해서 유리한 것이 미국이지 다른 무역 국가들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한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도 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하루빨리 돌파구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어서 오늘 살펴볼 세 번째 키워드는 월가에서 대표 강세론자로 꼽히는 톰 리의 발언입니다. 비트코인이 올해 연말까지 2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정말 대표 강세론자다운 발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비트코인과 관련된 각종 규제들이 완화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 생태계에 자금이 더 유입될 것이고 결국 비트코인이 최종적으로는 3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본 겁니다. 자, 300만 달러는 지금이 한 12만 달러니까 앞으로 최소한 25배 정도는 더 뛸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인데요. 글쎄 우선 올해 25만 달러부터 좀 먼저 돌파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끝으로 내일장 체크 포인트까지 같이 보시죠. 내일은 파월 의장이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요. 블랙아웃 기간인 만큼 통화 정책, 금리와 관련된 발언은 따로 남기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표 가운데서는 7월 리치몬드 제조업 지수가 공개되고 기업 가운데서는 코카콜라 그리고 필립 모리스의 실적까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더 자세한 기업 이슈들 김현수 아나운서와 확인해 보시죠. 네,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진행되는 이번 주 M7 기업들은 지난 간밤 뉴욕 증시를 어떤 표정으로 마무리 지었을까요? 오늘은 혼조세로 장세를 가져가는 가운데 이 안에서는 테슬라와 구글이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번 주에만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이 S&P 500 안에서 20%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간밤 나왔던 실적 다음 장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도미노 피자입니다. 오늘 도미노 피자와 함께 한 가지 기업의 실적을 더 볼 텐데요. 일단 주가의 향방은 약간 엇갈렸습니다. 도미노 피자 실적은 하향했지만 주가는 상향이라고 달아났는데요. 이 상향이라는 단어는 프리마켓에서만 유효했나 봅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수치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도미노 피자의 실적 예상치 대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과 함께 EPS 모두 소폭의 하회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마켓에서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위에 달아놨던 제목인 동일 매장 매출 호조 덕분에 프리마켓에서는 상승을 보였지만 일단 실적 자체는 좀 아쉽게 나왔다라는 점에서 정규장에서는 0.8%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으로 장세를 가져갑니다. 오늘 실적 발표 안에서의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실적을 이기면서 프리마켓의 상승을 주도해줬던 건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만 3.4%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해외에서는 고정 환율을 기준으로 2.4% 증가했다라고 하네요. 오른쪽에 적어놓은 수치는 시장 예상치입니다.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1%포인트 정도 상승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안에서도 매장 수도 증가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만 30개, 해외 매장에서만 148개 정도 순 증가세를 보였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점이 실적을 약간 끌어내렸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엇갈렸는데요. 매장 같은 경우 15%가 넘게 하락한 반면 공급 체인 안에서는 11% 넘게 상승했지만 매장에서의 감소세를 이겨내진 못했다라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다른 기업의 실적도 뜯어보시죠. 바로 버라이즌입니다. 미국 내 통신사 기업이죠. 프리미엄 요금제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양호한 실적을 내놨습니다. 앞선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에는 프리마켓에서는 상승했지만 약보합권으로 장세를 가져간 가운데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프리장에서 상승한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주가 흐름도 4%대 상승 마감해줬습니다. 프리마켓에서는 5%대 상승, 정규장에서는 4%대 상승, 그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네요.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상치 대비 양호한 실적을 내놨는데요. 매출과 함께 EPS 모두 수치 자체만 봐도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요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우리가 좀 주요하게 봐야 할 점은 역시나 가이던스죠.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뜯어보시죠. 무선 서비스 매출 증가율이 일단 이번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선 서비스 매출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통화량, 우리의 통신사를 사용하는 고객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좀 한 발을 보태준 게 프리미엄 요금제를 선택하는 사람이 증가했다라는 건데요. 앞서서 이 시간에 넷플릭스에 대한 실적을 이야기해드릴 때
요금제가 실적을 견인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통신사 부분에서도 OTT 부분에서도 프리미엄 요금제에 대한 선택자가 실적을 견인해주고 있네요. 여기에 더해서 무선 가입자 수는 약간의 감소세를 보였다는 점도 확인해야겠습니다. 월 정액 무선 가입자는 일단 9,000명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는 정말 낮은 수치였습니다. 시장에서는 13,000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점도 확인할게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1월 요금 인상 후에 해지하는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월에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이 있었다라고 일축하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연간 가이던스는 앞서 언급이 된 대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조정 EBITDA부터 EPS, 잉여 현금 흐름까지 모두 상향됐다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실적 함께 톱파봤는데요. 두 가지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의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투자의 전략은 어떻게 짜봐야 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밤새 미국 증시 장 중반만 하더라도 잘 가주다가 막판에는 또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했는데요. 대표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뭐 베센트 장관이 좀 시장에 안심을 시켰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좀 잘 진행이 되는 것 같다가 막판에 이제 그 혼조세로 마감한 이유가 뭐냐면 예. 장 후반에 피치 신용평가사 피치 보고서가 나왔어요. 예. 근데 그 보고서에서 미국의 산업 부문 한 25%가 전망이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면서 하락 마감을 하는 기업들이 많았고 특히 그동안 고밸류에이션 얘기가 나왔던 그렇죠. 중소형 예. 기술주들의 하락폭이 커지면서 투자자들 체감 지수가 많이 안 좋아졌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러면 피치에서 왜 이런 보고서를 냈느냐 하고 봤더니 그렇죠. 이제 고금리 장기화 얘기가 나오고요. 기업들의 실적 둔화 우려도 이제 아마 네. 경기와 맞물려서 얘기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가 불안, 재정 건정성 악화 이런 이유가 이제 이렇게 전망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했던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 볼까 하는데요. 우선 관세와 관련된 소식들, 베센트 재무장관이 또 발언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예. 사실 이게 긍정적인 표현이라서 좋긴 한데 뭐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EU와의 관세 협상도 사실 지금 난항을 겪고 있고요. 그렇죠. 일본과도 지금 뭐 관세 협상이 진행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맞습니다. 타결이 되지 않고 있고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8월 1일 기한을 앞두고 이번 주가 본격적으로 협상이 진행되는 예.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생각이고요. 그렇죠. 특히 EU와의 어떻게 타결이 되느냐가 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EU 쪽에서는 미국산 대두, 오토바이, 또 보잉 항공기, 버번 위스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수백억 규모의 유로 상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전에 EU에 대해서 최소 15%에서 20% 관세 부과하겠다 발표를 예. 했었잖아요. 그래서 EU에서는 만약에 관세 협상이 타결이 안 될 경우에 다각도로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EU와의 무역 합의 타결에 자신감을 표명했는데 러트닉 상무장관이 자신감을 표명했는데요. 예. 사실 지금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예. 왜 이렇게 봤을까 하는 것도 조금 좀 의문스럽다고 할 수 예.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EU와 험악해질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한테 물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예, 그것도 맞네요. 그리고 지금 그 EU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파월 의장 해임을 만료했다는 보도 갖고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베센트 장관이 얘기를 했다는 것 같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가짜 뉴스다 또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화를 냈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그 언론 보도에까지 일일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예. 조금 의아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지금 앱스타인이 네.
네. 이슈도 있고 좀 뭐 껄끄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최근에 또 뭐 성추문 얘기도 네, 나오고 그렇죠. 있고요. 여러 가지 코너에 몰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월달 중국이 그 예. 대미 히토류 수출량이 660%나 급증했다라는 거고요. 5월 대비해서 그랬다는 네. 거고 7월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그 AI 반도체 칩 수출 재개를 허용해 준 대가로 중국은 이제 히토류 수출을 재개한 거니까 이런 어떤 협상의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에 나오게 될 이 관세 관련 이슈들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기업 이슈들도 밤사이 많이 나왔는데 우선 실적은 어떻게 나왔죠? 네, 좀 전에 이제 브리핑해 주신 대로 예. 뭐 도미노 피자하고 버라이즌이 나왔는데요. 도미노 피자는 사실 이게 워렌 버핏이 또 매수했다는 예. 얘기로 해서 한동안 올랐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AI 기술주 중심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도미노 피자가 실적이 좋았다 그래도 예. 이걸 가지고 뭐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이제 하락 AI 마감하더라고요. 피자 뭐 이런 걸 만들지 않는 이상 어렵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라이즌 같은 이제 통신주들은 예. 사실상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와서 뭐 2%에서 4% 예. 통신주들이 동반 상승은 했지만 역시 지금 분위기와는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실적 발표 이후에 단기 상승 이후에 다시 조정이나 횡보하는 구간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지금 뭐 엔비디아 칩과 관련된 소식들, 뭐 작은 소식들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네. 이건 또 어떤 내용이죠? 지금 엔비디아 AI 칩을 중국에 이제 수출 재개했다는 것 때문에 네. 엔비디아나 실적 전망이나 앞으로 뭐 좋지 않을까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예. 사실은 AI 칩 그 H20 그 중국 판매 허용했는데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 봤더니 4월 20일 날 판매 금지 조치를 해가지고 TSMC에다가 생산 예약을 모두 취소했는데 다시 개시하기까지는 예. 9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 재고 문제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엔비디아는 더 강력한 신형 블랙엘 칩의 판매 허가를 미국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미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이 지금 엔비디아 H20 칩의 대중 수출 대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증시 분위기와 관련해서 최근 들어 뭐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지만 이게 한계점에 다다랐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고 반면에 아니다 아직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더 남아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외신이나 월가에서는 뭐 어떤 의견들 나오고 있죠? 네, 지금 뭐 블룸버그 쪽에서는 약간 좀 경고성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미 뭐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가 뭐 자고 나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데 좀 더 그 내용을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 미국 증시 랠리가 강력한 동력을 좀 상실해가고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봤더니 S&P 500 같은 경우는 17거래일 연속 1% 이상 등락을 하지 않았다는 변화가 크게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변동성이 크게 축소됐다는 지적을 했는데 기술주 일부 종목들만 상승하는 소수 종목 랠리가 증가하고 있고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별화된 증시라는 거고 기업 실적이나 호재가 이미 선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은 이제 제한적일 거다. 그렇게 나왔는데 역시 그거를 확인하려면 이제 장 마감 이후에 테슬라라든지 뭐 알파벳 실적 그렇죠. 발표 그다음에 7월 30일인가요? 네. FOMC 회의에서 금리 예, 결정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당장 내일 모레 장 마감 이후에 테슬라와 알파벳의 실적이 공개되는데요. 해당 내용들도 또 발빠르게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M7 기업 가운데 알파벳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네, 알파벳 이제 뭐 곧 실적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모건 스탠리 쪽에서 미중 무역 마찰 그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인터넷 기업 실적 전망치를 이제 조정했는데, 그래서 이 매출 성장세가 가속화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사실 알파벳이 제일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185달러에서 205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고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역시 클라우드와 유튜브 부문에서 실적 호전이 나타날 것이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매출이나 이게 실적도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21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신다 그러면 지금 종가에서 190달러 정도로 마감했는데 M7 중에서는 지금 2.75%니까 상승폭이 제일 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 특히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이 나왔는데요. 장중에 하락했다가 종가에서는 상승하면서 끝났다는 거니까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주봉으로 한번 보신다 그러면 이제 올해 2월 달에 기록했던 207달러가 신고가인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주봉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밑에서 보시면 거래량도 수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목표 주가까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M7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면서 5% 이상 급등이 나오면 일단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장면까지 나올 만한 이슈가 사실 좀 많지 않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리고 장투하시는 분들도 절반 이상은 수익 실현해놓고 그다음에 역시 나머지를 또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할 부분이 실적 발표 전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거나 컨센서스가 높아지는 경우는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실적 발표 이후에 컨센서스가 낮아지면서 급락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포지션을 당장 정하기에는 조금 뭐 이르다라는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들어간다 이런 건 사실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횡보나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실적에 대해서 약간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 조금씩 뭐 매수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포지셔닝을 좀 달리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파벳과 관련해서는 지금 월가의 컨센서스, 투자 의견이 뭐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알파벳뿐만 아니라 밤사이 주목을 받았던 또 다른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ARM, 암홀딩스입니다. 자, 이 기업과 관련해서도 투자 의견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투자 의견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암홀딩스는 이제 반도체 설계 기업인데 영국 기업이죠. 그런데 대주주는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표적으로 AI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는 이 ARM, 암홀딩스 인수한 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인 암페어 컴퓨팅도 인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웰스파고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실적은 저조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AI 시장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장기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러면서 목표 주가를 145달러에서 175달러까지 높여 잡았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지금 또 BNP 파리바 쪽에서는 ARM 주가를 지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걸로 해서 목표 주가를 상당히 높게 잡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목표 주가를 210달러까지 목표에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2021년 이후에 데이터 센터 고객이 1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또 구겐하임에서도 목표 주가를 187달러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최근에 신고가는 182달러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가에서 161달러 정도로 마감이 됐고요. 주봉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신고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거고요. 실적 발표는 7월 30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우는 조금씩 분할 매수로 대응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홀딩스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자, 끝으로 월가에서 잭 도시라는 인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트위터의 창업자로도 알려져 있고. 자, 이분이 이끄는 기업이 바로 블록이라는 핀테크 기업인데요. S&P 500 지수에 편입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블록이라는 기업은 신용카드 지불 처리 솔루션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S&P 500에 편입이 결정됐는데 쉐브론이 인수하는 헤스를 대체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7.47% 급등으로 마감이 됐는데 특히 JP모건에서 목표 주가를 60달러에서 90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일 종가 대비해서 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거래량도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고점이 이제 94달러이기 때문에 아직은 멀어 보이는데 지금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럽고요. 조정을 기다리면서 한번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블록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